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아들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30분 만에 숨진 새신랑은 대체 왜 끔찍한 고통을 참아가며 결혼식을 강행해야만 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날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사단장 아버지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들고 그 위선적인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뱀이라 저주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야속할 만큼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65해를 살아온 이순자의 인생에서 오늘만큼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박지훈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지금 고급 한복점에서 가장 값비싼 혼주 한복을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금박이 수놓인 진홍색 옷고름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빛깔의 옷은 순자에게는 마치 죄수복처럼 무겁고 갑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꼭 선녀 같으세요. 옆에서 옷매무시를 만져주던 직원의 칭찬이 귓가에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모든 신경은 단 한 사람, 이제 1시간 뒤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앞에 서게 될 김민서라는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손끝이 수전증 환자처럼 부들부들 떨려와 잘 다려진 치맛자락을 자신도 모르게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꽃뱀 같은 것,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결국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읊조린 목소리에는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가운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혈병,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아들 지훈. 그런 아들의 곁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기어코 결혼식이라는 판을 벌이는 저 여자의 속셈을 순자는 너무나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며 받게 될 군인연금, 그리고 사단장인 아버지를 둔 덕에 남부럽지 않게 마련된 저 작은 아파트, 그 모든 유형의 자산들을 노리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빨아먹으려는 흡혈귀의 만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장례식보다 더 끔찍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참아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질끈감은 눈꺼풀 안쪽으로는 시뻘건 피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과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신부인 양환하게 웃고 있을 민서의 얼굴이 교차하며 순자의 속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과 분노의 뿌리는 3달 전에 어느 한적한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군인 관사 거실의 낡은 소파 위로 오랜만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육군 중대장인 아들 지훈이 처음으로 민서를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리고 오던 바로 그날이었죠. 순자는 사실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하나뿐인 아들이 마음을 준 여자라니 어떤 인연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 아들의 병을 감싸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사 같은 아가씨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 단단히 걸려있던 기대의 빗장이 산산조각 나며
차가운 경계심의 쇠사슬이 그녀의 심장을 칭칭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훈 중대장님과 교제하고 있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민서는 너무나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깍듯하게 90도로 접는 허리, 단아하게 쪽진 머리,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옷차림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녀가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민 선물 꾸러미 역시 누가 봐도 값비싸고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모든 완벽함이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픈 지훈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능숙하게 흘러나왔고 지훈을 바라보는 그 깊어 보이는 눈빛에서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동정심과 어떤 목적의식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순자의 속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은 과일 접시를 내오던 순자의 손을 굳이 잡으며 민서가 속삭였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 곁을 꼭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책임? 마지막까지? 순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어찌 모를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순애보적인 연기를 펼쳐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보이고 싶겠지. 그리고 결국 아들이 남긴 모든 것을 손쉽게 차지하려는 그 더러운 속셈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민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매일 밤 다그쳤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독버섯보다 더 지독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엌으로 들어선 순자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로 남편인 박진태 사단장의 묵직하고도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하시오. 당신 이러는 거 지훈이한테 더 상처 주는 일이라는 거 정녕 모른단 말이오? 진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아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자고 몇 번이나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상처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핏기가 가시고 말라가는 게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런 애를 붙들고 결혼식이라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요. 당신은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지훈이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고 믿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겠소? 일개 소대원도 아니고 수백 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한중대의 지휘관까지 단 인물이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겠냐는 말이냐고. 진태의 목소리에도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직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남편이었지만 아들 문제 앞에서는 그 역시 한없이 약해지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남편의 말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사단장 할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당신은 군인이니까 모든 걸 보고서처럼 논리적으로만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어미의 가슴은 달라요. 그 촉이라는 게 있다고요. 당신은 몰라요. 저 여자가 얼마나 영악하고 무서운지. 지훈이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랑거리다가도 돌아서면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당신은 못 봤잖아요. 나는 봤어요. 내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뭘 봤다는 거요? 당신의 그 지독한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을 본 것이겠지. 당신 이러는 모습 지훈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생각은 해봤소?
우리 아들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드네요. 그런데 집에서까지 당신이 저러면 애가 대체 누구한테 마음을 기대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곳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 여자는 기댈 곳이 아니라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낭떠러지라고요. 나는 절대 인정 못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발 들이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봅니다. 결국 부부의 대화는 또다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평행선을 달리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진태는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듯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순자의 마음을 향해 쏘아진 총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순자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고립감이 오히려 그녀의 증오와 편견을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아들을 저 악녀의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복점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은 결혼식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하객석 제일 앞줄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수많은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축하 인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부서질 뿐이었습니다. 웨딩홀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수정처럼 빛을 쏟아냈고 버진 로드 양옆으로는 순백의 장미와 안개꽃이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 순백의 꽃들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장례식의 국화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신랑인 아들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겨우 감춘 낯빛 아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몸을 겨우 가누고 서 있는 모습에 순자의 가슴이 칼로 저며지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순자의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침에 대기실에서 뱉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말인가. 저 몸으로 예식 행진은커녕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 가증스러운 결혼식을 멈추고 아들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치맛자락 아래로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움켜쥘 뿐이었죠. 그리고 지훈의 곁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하며 하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양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처럼 보여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 여우 같은 것. 기어이 내 아들을 저 꼴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천사 행세를 하는구나. 민서가 지훈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 땀으로 젖은 그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순자에게는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하객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입장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순자에게는 아들의 마지막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굳게 잡고 버진 로드를 향해 힘겹게, 아주 힘겹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지훈에게는 마치 수천 리 길처럼 멀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만 같았고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순자의 망막에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격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저사지 같은 곳으로 몰아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저 여자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와 원망이 뒤범벅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숙연한 분위기 속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신랑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안쓰러워서 어떡해. 그래도 신부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곁을 지키니 정말 대단한 사랑이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단한 사랑? 헌신? 사람들은 모두 저 여자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날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간신히 줄의 단상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주례사가 이어지는 내내 아들이 언제 쓰러질까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끔찍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주례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자의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신랑 박지훈 중대장님께서 신부님과 하객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 편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식장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왔구나. 쇼가 시작됐어. 그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또 무슨 낯간지러운 연기를 펼쳐서 저 가증스러운 여자를 성녀로 만들고 자신의 결혼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헐렁한 푸른색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있는 아들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에 하객들 사이에서는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아픈 모습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것만 같아 치욕스러웠습니다. 영상 속 지훈은 희미하게 하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아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식장 전체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어깨가 가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여 순자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백혈병이라는 어쩌면 제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어둡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하루하루 앙상하게 약해져가는 제 자신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투병 고백을 들으며 차라리 자신의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헤매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 바로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 김민서 씨입니다. 그래, 저렇게 시작하겠지. 저 여자를 성녀로 만들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한 다음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계산된 수작이야. 순자는 속으로 비웃으며 두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스크린 속 아들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순자의 내면에서는 그 말을 부정하는 악담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켜주며 죽 대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웃겨주고 앙상하게 마른 제 손을 밤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 웃기는 소리. 그 여자가 내 옆에 있었던 건 내가 가진 배경과 재산 때문이야.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를 한 거라고. 이 바보 같은 아들아, 제발 속지 마라. 순자의 마음속은 시커먼 독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한 척 연기하는 민서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 지훈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 진태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하객석 한쪽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군의관 최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고 대부분의 하객들이 숙연하게 스크린을 응시하는 와중에 최진우의 행동은 유독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꽉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번 울렁이는 것을 진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러는 거지? 진태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주치의 중 한 명이었으니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는 것이 편치 않을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의 모습은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동료회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가진 사람, 혹은 곧 닥쳐올 파국을 예감하는 사람의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수십 년간 군에서 사람을 다뤄온 지휘관이었습니다. 부하의 작은 눈빛 변화 하나로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군의관에게는 무언가 있다. 아들의 문제와 관련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바로 그 순간 영상 속 지훈의 목소리가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한마디는 진태의 날카로운 의심마저도 잠시 잊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제게 맞는 골수를 기적적으로 찾아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고마운 분께서 선뜻 자신의 골수를 기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식장 전체가 순간 거대한 충격과 함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순자 역시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니.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처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희망은 이어지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다 못해 그녀의 영혼 자체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영상 화면에는 골수 기증자의 정보 일부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눈물을 머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벅찬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 익명의 기증자가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 새 생명을 선물한 그 천사 같은 분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제 아내 김민서 씨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식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진공의 공간 속에서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아들이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증했다고? 그녀의 고개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아주 천천히 억겁의 시간처럼 더디게 며느리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마주한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신음 같은 소리가 그녀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꽃뱀이라 저주하고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바로 저 가녀린 며느리가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몸속 골수를 내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 화려한 샹들리에 순백의 꽃들이 모두 뭉개져 알아볼 수 없는 색채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 꽃뱀 같은 것, 내 아들 잡아먹는 년,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모든 독화살이 이제 방향을 바꿔 수천, 수만 배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혀들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가며 그녀의 몸이 그대로 의자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가 골수 기증자라는 사실을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진 한참 뒤에야 병원 측의 실수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서는 그 사실을 영원히 숨기려 했다고 말이죠. 민서 씨는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혹시라도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할까봐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고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제 마지막 사랑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제가 민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민서야,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상이 암전되고 식장 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서 아내 민서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고 있던 지훈.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컥 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뒤집히더니 그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생명의 끈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아, 민서의 절규가 식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창백한 신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비명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아연실색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의사, 여기 의사 없습니까?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하객석에 있던 군의관 최진우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이 비명과 함께 단상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쓰러진 지훈을 끌어안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절규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갔던 순자 역시 무너진 몸을 겨우 일으켜 지훈아 라고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단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의 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들의 몸은 축 늘어져 미동조차 없었고 그토록 창백하던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진 지 불과 30분. 아들은 그렇게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자신을 저주했던 어머니와 자신을 살리려 했던 아내의 품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싸늘한 몸 위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화려했던 순백과 축복의 언어들은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흑백과 침묵의 언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막히는 국화향과 향불 냄새로 가득 차 살아있는 사람의 숨통마저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지훈의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선명해서 그 앞에 선 모든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상주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헐렁한 검은 상복은 마치 그녀의 죄의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끝없는 자기 형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죽였다. 내 저주가, 내 악담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 끔찍한 문장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반면 순자의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민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모두 말라버린 듯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모두 소진한 하얀 밀랍 인형처럼 보였죠. 극심한 충격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켜버린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해도 그녀는 그저 인형처럼 잡혀있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현장을 묵묵히 지휘하고 있는 것은 남편 진태였습니다. 그는 사단장이라는 지위가 무색하지 않게 꼿꼿한 자세로 조문객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장례식장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김없이 한 인물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군의관 최진우. 그는 마치 자신이 상주라도 된 것처럼 민서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누가 보면 슬픔에 빠진 옛 약혼녀의 동료를 위로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생사의 경계를 넘어온 진태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평범한 위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우의 눈빛, 거기에는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부서진 마음을 파고들어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려는 섬뜩하고 비틀린 집착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마침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다는 듯한 그런 불길하고 만족스러운 기색마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놈이 무언가 알고 있다. 진태는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성공적이라던 골수 이식 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소유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최진우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이다. 지금은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아비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순자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민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죄해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숨 쉬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사죄는 민서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서의 앞에 다가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하는 소리가 적막한 장례식장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년이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 내가 너를 저주해서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내가 지훈이를 죽인 거야. 그러니 아가, 제발 나를 때려라. 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부어다오. 제발 나에게 벌을 내려다오. 그것은 진정한 사죄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덜어내고픈 이기적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 민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순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침묵은 순자에게 그 어떤 욕설이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서의 침묵이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의 사죄는 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자의 어설픈 사죄는 이미 깊을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커녕 오해와 절망의 골을 더 깊게 파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을 뒤로 한 채 관사로 돌아온 진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자신이 군사경찰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부하 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중령인가? 나 박진태 사단장이네.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태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네. 이것은 공식적인 명령이 아닐세.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아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네.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 내 아들 박지훈 중대장의 의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주게. 골수 이식과 관련된 모든 기록, 투약 내역, 주치의 소견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군의관 최진우, 그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주게. 과거 행적, 주변인 관계, 최근 동향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이건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네. 진태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아버지의 비밀 수사는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집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가슴속 깊은 곳에 쇳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의심과 분노가 그의 정신을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아들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 그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각 잡혀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전공 서적과 소설책들이 나란히 꽂힌 책장, 그리고 책상 위에는 민서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태는 액자를 들어 그 행복한 한때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웃음을,
이 행복을 대체 누가 앗아간 것인가?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수사관처럼 아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의 손끝에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짙은 갈색의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진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을 다시 더듬어 작은 보석함 안에 숨겨져 있던 앙증맞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그는 마치 아들의 봉인된 영혼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아들의 필체로 민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민서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아픈 것도 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내게 온 신의 선물이다. 민서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죽음의 공포도 잠시 잊게 된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진태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민서를 사랑했는지, 그녀로 인해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기장의 중간쯤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다. 모든 것이 민서 덕분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최진우 군의관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가끔씩 섬뜩한 질투심 같은 것이 느껴진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불안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가끔씩 원인 모를 오한과 심장이 조여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최 군의관님께 여쭤보면 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언제나 무언가 석연치 않다. 내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느낌이다. 마치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진태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나지막한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불과 이틀 전에 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최 군의관이 처방해준 약을 받았다. 그는 내게 괜찮냐며 웃어주었는데 이상하게 그 미소가 너무나 무서웠다. 그 눈이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내 불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진태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 홀로 죽어갔구나.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 아비의 무력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중령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단장님, 긴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진태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중령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최진우 군의관의 뒷조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진우는 과거 현재 사단장님의 며느님이신 김민서 씨와 약혼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서 씨가 박지훈 중대장님을 만난 후 최진우에게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진우는 극심하게 반대하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김민서 씨에게 집착했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남자의 끔찍하고 뒤틀린 질투. 진태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것이 지금 막군 최고 의료기관의 약물 분석팀으로부터 비공식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진태는 박중령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재에서 홀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지훈의 골수 이식 후 전체 투약 기록과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진태는 한눈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약물, 바로 면역 거부 반응을 막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상적인 환자라면 유지해야 할 혈중 최저 농도 수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의 차트에는 이 약물의 투여량이 정상 수치의 절반, 심지어는 3분의 1까지 의도적으로 낮게 처방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진태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해당 수치의 면역 억제제 농도로는 골수 이식 후 발생하는 급성 숙주 반응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는 환자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골수를 공격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매우 높은 명백한 의료 과실 혹은 고의적 행위로 사료됨. 진태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극심하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의 탈을 쓴 악마, 최진우, 그놈이 내 아들을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약을 처방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몸속에서 서서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아들이 일기장에 썼던 그 원인 모를 오한과 고통은 바로 이 악마의 처방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증오와 차갑고 잔인한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악마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민서가 머물던 방은 마치 성소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민서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묵묵히 관사에 남아 지훈의 흔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순자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옷가지를 개키고 책상 위를 정리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민서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무너진 자기 자신을 위한 처절한 참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 밑 작은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순자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쓰레기들과 달리 잘게 찢겨버려진 편지지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의 영혼 조각을 맞추기라도 하는 듯 그녀의 떨리는 손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모양을 따라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춰나가자 점차 낯익은 필체의 글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든 조각을 맞추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최진우가 파혼 직후 민서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추악하고 뒤틀린 집착과 살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 곁에서 행복하게 웃는 꼴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내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하는 그놈의 생명, 그 하찮은 기적을 바로 내 손으로 반드시 부서뜨려 줄 테니 넌 결국 울면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맞춘 편지 조각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마의 자백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그리고 저 악마를 단죄해야 한다는 서늘한 분노와 사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진태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게 그놈이 보낸 편지예요. 밤늦도록 서재에서 아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진태는 순자가 내민 편지 조각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맞추어 놓은 편지를 한 줄 한 줄 차가운 눈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책상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들의 일기장과 조작된 의료 기록 증거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경고가 담긴 일기장, 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교묘한 살인의 증거가 담긴 의료 기록, 그리고 범인의 추악한 동기와 사리가 담긴 협박 편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하고도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태와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오해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처절한 슬픔과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박중령인가? 지금 즉시 군사경찰 헌병대를 대동하고 군의관 최진우를 내 사단장실로 연행해 오게. 죄목은 살인이다. 다음 날 오후 최진우는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에게 이끌려 영문도 모른 채 사단장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언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실 문 앞에서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대기하고 있는 헌병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진태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마치 재판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 가지 증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어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진태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진우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자 진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군의관, 자네는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내 아들 지훈이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저는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진우는 여전히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태는 희미한 냉소를 지으며 첫 번째 증거인 지훈의 일기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의 일기장일세. 여기에는 자네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서늘함과 죽음의 냄새에 대해 적혀 있더군. 내 아들은 죽기 직전까지 자네를 두려워하고 있었어. 최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 표정을 수습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이십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환자분들이 예민해져서 간혹 의료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해라. 진태는 두 번째 증거인 의료 기록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오해인가? 내 아들에게 투여된 면역 억제제의 농도다. 정상 수치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 이 정도 양으로는 거부 반응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최고의 약물 분석팀의 소견이다. 자네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이건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행위야. 최진우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였을 뿐입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진태는 마지막 증거인 협박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진우는 자신의 필체로 적힌 그 저주스러운 문장들을 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입에서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단장의 위엄도 계급도 모두 벗어던진 자식을 잃은 한 아비의 피맺힌 외침이었습니다. 내 이놈, 내 더러운 집착 때문에 내 아들이,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다. 내 놈이 감히 의사의 탈을 쓰고 내 아들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여갔어.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최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스르르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버린 범죄자의 비참하고 이기적인 자기 연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민서는 내 여자였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어요.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놈을 위해 민서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걸 보면서 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서가 살려낸 그 하찮은 기적을 내 손으로 다시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놈만 없으면, 그놈만 사라지면 민서가 다시 내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궤변이었습니다. 모든 자백이 끝난 순간 진태는 문 밖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끌고 가.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와 최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하는 그 소리는 한점고 유능했던 의사의 명예와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민서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했습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의 집요한 추적 끝에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최진우가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사단장실에서 끌려나간 그날 밤,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민서와 함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공기가 흘렀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증오, 오해의 가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거대한 비극을 겪어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연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일기장을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그녀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내게는 없겠지. 그저 이걸 한번 읽어봐 주렴. 우리 지훈이가 널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이 어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걸 보면 알게 될 게다. 민서는 말없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일기장 페이지 위로 떨어지는 그녀의 눈물은 지훈을 향한 그리움이었고 엇갈린 운명에 대한 슬픔이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다 읽고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도 진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훈 씨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젠 알아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도 지훈 씨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너무 크셔서 그러셨다는 거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의 바위가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순자를 말없이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약처럼 흘렀습니다. 아들 지훈의 첫 번째 기일, 순자와 진태, 그리고 민서는 나란히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작년에 그 지독했던 봄은 가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묘비 주변에는 민서가 정성껏 가꾼 작은 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작년과 같은 처절한 슬픔이나 절망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난 1년의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담담하게 지훈을 추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지내지, 아들. 아비는 이제야 자네 덕분에 진짜 딸 하나를 얻었네. 진태가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지훈의 사진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죽음이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맹목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사랑을 더 크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의 유산과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합쳐 박지훈 중대장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백혈병과 같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시원하고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는 민서가 맡아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 군인의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는 그녀의 모습은 성녀처럼 거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순자와 민서가 함께 지훈의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우리 지훈이 어릴 때 이렇게 개구쟁이였다니까. 동네방네 사고치고 다녀서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 순자가 콧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그 모습에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앨범 속에는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경례하던 청년 지훈의 모습도 민서와 함께 수줍게 찍었던 커플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지훈과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더 이상 추억은 고통이 아니라 그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보는 민서의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못난 어미한테 무슨 복을 주려고 그랬는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딸 하나를 선물로 주고 갔구나.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온화한 저녁 햇살이 새로운 가족이 된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아들의 이름으로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